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발음 중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있다면 모음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경우에는 혀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천장과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좁아짐에 따라 마찰을 일으키느냐를 본다면 오늘 배울 모음은 턱의 움직임과 입술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 모음 발음을 다 배우고 자음 발음을 다 배워서 발음이 완벽하게 구사된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발음을 한 후에 발성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보여지는 근육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발성과 관련된 근육들을 움직이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시간 모음입니다. 모음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입술의 움직임과 턱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발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들어보거나 내 스스로가 발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근육을 움직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우선 그 모양을 본따서 발음이 나오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그 모양들을 본따서 만든 것이 한글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고 그 발음대로 발음을 하다 보면 근육이라 유연성을 찾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발음이 잘 안 돼서 호흡이 중간에 나오다가 멈춘다거나 뚝 끊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잘 배워두면 목소리나 호흡 조절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발음을 먼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발성을 할 때 우리 뭐라고 해요? 아고 발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고 발성을 할 때도 입의 모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굳이 아고 소리를 내는 것도 어쩌면 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발성과 호흡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금 소리를 낸 것처럼 아 발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 발음은요, 모음 발음 중에서도 입을 가장 크게 벌려서 하는 발음입니다. 양옆으로 벌리기보다는요, 위아래로 벌리게 되는데요. 특히 아래턱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서 아래턱을 아래로 더 내려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벌어짐을 통해 숨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성이라고 하는 거면 호흡이 코로 뜬다, 그럼 콧소리, 입으로 나간다, 그럼 구강음이라고 하는데 이 비강음과 구강음 크게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이 어디로 더 많이 나가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자 발음이라는 것 자체가 입을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비강음과 구강음을 좌우하는 소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 모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입을 벌리냐, 검지와 중지와 약지 세 개의 손가락이 세로로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아 하고 소리를 낼 때 위에 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턱을 벌려서 소리 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아래 턱을 벌린다라고 했을 때 고개를 당기는 건 아닙니다. 고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 턱을 앞으로 밀어 내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내야 숨이 입안에 있던 것이 확 하고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턱을 올리게 되면은요, 아와 아 하면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비강음을 울리게 돼요. 그래서 비강음을 울리는 소리는 아무래도 나중에 발성할 때도 말하게 되겠지만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명음, 울림 소리가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래 턱만을 벌려서 소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3개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보면 확실한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 하고 발음했을 때 선생님 이렇게까지 많이 벌려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그러니까 벌리세요.
근데 당장은 안 벌어지는데요 라고 한다면 조금 근육이기 때문에 벌려 연습을 하다 보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근육이라 안 쓰던 근육이라 근육통이라는 게 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아플 거예요. 뻐근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근육통이 오면 당장은 바로 연습은 하지 마세요. 근육통이 오면 근육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 찜질을 하시면서 근육을 부어있는 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도 안 하다 갑자기 막 달리기를 시작하면 종아리 같은 데 알도 배고 근육통도 오고 쥐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다리에 근육에 근육 통증 오는 거 보니까 나 운동 나랑 안 맞나 봐 하면은 영원히 그 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오면 근육을 달래가면서 또 운동하고 하는 것처럼 얼굴도 근육이니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달래가면서 연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프다 하더라도요. 한 3분 정도 얼음 찜질하면 바로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2개부터 시작하시고요. 2개도 어렵다면 하나 정도 시작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벌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벌어짐이 아니라 입술만 벌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소리를 낼 때 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당겨온다. 그래서 하고 발음하지 않도록 아랫입술도 이와 같이 근육같이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입모양이 선생님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쪽 근육은 안 쓸 건데요. 이쪽 근육을 당겨서 하고 발음을 하시면 숨이 입안에 머금어져요. 그러면 역시나 잘못한 발음이니 이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발음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이쪽 근육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입을 벌리고 하고 세로로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하고 발음할 때 웬만하면 입 안에 공명음이 들리기 위해서 동근 공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모양 자체도 아랫니 뒤에다가 되고 전설 발음이니까 아랫니 뒤에 되고 혀가 움푹하니 파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둥근 소리 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성을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공명음이 가장 예쁘게 나는 소리이니 혀의 모양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모음 아를 배웠고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해서 할 건데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입모양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모음은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발음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은 움직이면서 하면 잘못된 발음이고요. 벌려놓고 하고 소리를 내야 돼요. 만들어 놓고 나서 소리를 내야 되는 발음인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발음은요. 오예요. 오.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거는 우와 동일한데요. 중요한 건 발음 공부를 하실 때는 스트레칭 한다 생각할 정도로 근육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 음절씩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오 발음은 아랫입술 중앙에 힘을 준 상태로 아래턱을 최대한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오 하고 발음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 다시 한번요. 오 하고 발음해요. 우는요 윗입술 중앙에 힘을 주어서 윗입술이 마치 코에 가서 붙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을 주세요. 오므려 놓고 윗입술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오므려 놓고 윗입술에 붙는다 생각하면서 위로 힘껏 올려주세요. 우 만들어 놓고 다시 나 만들어 놓고 이때 고개가 앞으로 나오거나 들리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까지 배웠어요. 그럼 사이에 있었던 어는 왜 안 하세요? 지금 할게요. 이 발음은요. 아래턱과 위의 턱을 동시에 움직일 거고요. 오 발음과 우 발음을 해서 입술의 유연성을 만들어 놔야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은 입꼬리를 양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셔서요. 위아래로 벌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데 발음을 잘 못하면요 오와 우 발음이 섞여서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전기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존기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요. 걸음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구름처럼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윗입술 아랫입술에 힘을 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잡아 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라고 발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으 발음인데요. 으 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편편하게 둔 상태에서 입술을 벌려서 숨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후 으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자음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의 변화가 가장 없는 모음인 으 발음과 자음 발음을 섞어서 연습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음은 이 발음인데요. 이 발음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입꼬리 힘을 줘서 김치 할 때처럼 여기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힘을 주는 이 발음은요, 우리나라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발음을 이 이렇게 발음하면요, 숨이 입안에 훅 들어오고 숨이 입안에 머금어져요. 그게 아니라 입꼬리가 아니라 아래턱을 안으로 당겨서 으 발음해서 아래턱을 살짝 윗니 아랫니 있으면 아랫니를 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숨을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발음해요. 고개 내리는 거 아닙니다. 턱만 당겨서 이 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기 잡아당겨지는지 거울로 확인하세요. 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럼 단모음 손가락 3개 오, 우, 이까지 배워봤습니다. 연이어서 이의 애자와 이의 애자를 배워볼 건데요. 이의 애자와 이의 애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냐 그 기원을 알면 조금 더 쉬워요. 이의 애자는요, 이 모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음인 아래턱을 당기는 이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려줘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이의 애자 발음은 모음에서 파생되어서 손가락 3개가 벌어질 정도로 아래턱을 내려놓은 후에 손가락 2개 정도로 아래턱을 살짝 다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요. 애 모음은 아래턱을 안으로 당기는 발음이고요. 이의 애자 발음은 아래턱을 아래로 내리는 발음이다 라고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위 발음도 단모음이지만 98년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중모음으로 치고 발음 연습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중모음은 어떻게 하냐? 입모양이 원모음에서 두 번째 모음으로 흘러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 하는 아에서에 파생된 야 발음의 경우에는 이 모음에서 아 모음으로 흘러가며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당겨놓은 상태의 입 모양에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야 이러면 이음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턱을 내리며 흘러가는 소리를 냅니다. 야, 여 발음도 마찬가지죠. 이에서 어로 흘러갑니다. 이에서 오로 흘러가는 발음은 유겠죠. 그러면 유의 경우에는 이에서 우모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으에서 이로 흘러가는 발음이 의, 아래턱 당기는 발음 의가 되는 거고요. 와와 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 모음에서 시작합니다. 와는 오 모음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발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 모양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윗입술 중앙에서 힘 주어서 아래턱을 내려가는 발음에 와가 발음하기 훨씬 쉬워요. 여기서 와는 아니라요. 여기서 와 이렇게 발음하고요. 워 발음의 경우에는 윗입술 중앙 힘 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벌려서 워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야, 여, 오, 유, 이 이렇게 발음하고 그리고 워,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 했는데도 벌써 아래턱이 뻐근하다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턱 뻐근하면 빨리 얼음찜질 하면서 붓기는 얼음찜질로 빼주시고요. 목 안이 칼칼하니 아파요 라고 해서 붓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얼음물이나 아이스, 얼음 정도를 입 안에 물고 계시면 되고요. 혹은 염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차가운 물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목이 조금 아픈 것 같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얼음찜질, 냉찜질 한번 하시면서 푼 후에 다시 한번 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 야, 어, 여, 우요, 우유, 의, 에, 와, 워까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모양 근육이 유연하게 안 움직여요 라고 한다면 자음 발음을 연습하는 발성 연습을 같이 할 때 그냥 가, 갸, 거, 겨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중 모음 발음 과, 놔, 와 하는 식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와 모음을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입모양 근육을 푸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발음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배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댓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거나 혹은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자음으로 만나요. 안녕!